여러분 안녕하세요.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좀 놀라셨죠? 저희가 조금 개편을 맞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한 문장을 저는 좀 곱씹게 되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전설적인 투자자 필립 피셔의 발언입니다. 그 워런 버핏조차 필립 피셔를 나의 멘토 중 한 사람이라고 언급할 만큼 가치 투자의 방향을 잡아준 인물인데요. 그가 던진 이 한 말은 단순한 경구가 아니라 시장을 보는 자세를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시장은 매일같이 주가, PER, 목표 주가 이런 숫자들을 쏟아내는데요. 뉴스 헤드라인은 상승률, 하락률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말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으면 무조건 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무조건 거품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의 구조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지위, 사업 역량, 인재 등 자원 배치 능력 포함해서 성장 잠재력, 비교 우위 경쟁력 이런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진정한 투자라는 겁니다. 주식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게임이 아니죠.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는 것. 결국 이 간단한 진리가 투자자의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시장에는 늘 소문과 소음이 넘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소음 속에서 가치를 듣는 귀를 갖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떤 소음과 신호를 담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길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새로운 길목에서 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3100선을 돌파한 후에 주 후반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연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 강세를 의심하는 그런 시각은 지금 적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변수를 오늘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됐죠. 하지만 최근 백악관은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합의 서명을 마쳤고 조만간 인도와도 대규모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면서 지난주 3차 실무급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은 상호관세가 사실상 협상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드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편관세 10%나 개별 품목관세 20에서 25%, 특히 자동차, 철강 등은 쉽게 철회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보복관세 플러스 품목관세는 일정 기간 상수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시의 베이스 시나리오로 설정해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7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열립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상승세는 실적 개선보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주가가 먼저 반영시킨 셈이죠. 그렇다 보니 실적이라는 이 성적표를 확인하는 순간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데요. 한국 증시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국내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6월 코스피 랠리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7월 4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통과 여부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느냐, 속도 조절은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 유예 없이 즉시 시행이냐 아니면 전자주총 시스템 정비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냐를 두고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면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이 일부 후퇴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금은 리스크로 주목됩니다. 실제로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바이코리아의 템포를 살짝 늦춘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의 핵심 동력 중 하나, 반도체 업황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들이 이 메모리 업황을 잇따라 점검했습니다. 공통된 평가부터 살펴보면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수익성의 품질에서는 한국 업체가 더 우수하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SK 하이닉스 시각 챙겨드리겠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구조적 우위를 높게 평가하면서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모건스탠리는 주가가 너무 빨리 달렸다면서 이제 우려를 제기했고요. 관망 또는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다소 보수적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인증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약하다는 평가인데요. 반면 모건스탠리는 HBM4 인증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한국 메모리 업체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어떤 회사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고 어느 시점에 강하게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를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과 HBM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 그리고 각 기업의 사업 전략이 한국 반도체주의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